음, 어,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실 거고,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Current Concept of TKA Alignment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대가이시고, 많은 논문도 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기도 알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고인진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저 보이시나요? 네, 아직 안 보입니다, 교수님. 음, 이제 됐나? 네, 네네. 네, 보입니다. 예. 자, 예, 박일중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는데 너무 과한 말씀을 하셔갖고, 자, 하여튼 예, 이른 아침부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TK 얼라이먼트 프론트 컨셉인데, 이게 완전히 교과적으로 정립되다고 보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다소 있어갖고, 여기 전공 선생님들께서는 좀 터미놀로지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무릎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학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하니까 좀 개념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하실 내용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 니의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이죠. 힙 센터와 앵클 센터를 연결한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미케니컬 액시스가 무릎의 중심을 지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측으로 힙과 앵클을 이은 이 로우 익스트리미티 액시스가 무릎의 내측으로 지나가는 경우를 바루스 얼라이먼트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액시스가 무릎의 라테랄 쪽으로 지나가는 경우를 발구스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냥 그림에서 보듯이 바루스 얼라이먼트가 되면 미디얼 컴포트 쪽으로 이렇게 로드가 쏠리게 되는 게 보이고, 라테랄 쪽으로 가면 이제 발구스 쪽으로 가면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서 결과적으로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프로그레션을 더 하게 되고, 뉴트럴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양쪽이 이분하게 로드가 가게 되는 이렇게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트레디셔널 TK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걸 소위 이제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시스테마틱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죠. 사실은 이게 지금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랑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두 개를 포함하는 얘기인데, 다른 뜻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그런 페이션트 스페시픽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어프로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거, 다른 뜻은 아니고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고우를 적용시켰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랑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가 TK의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론들이고,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즘에 아직까지도 골드 스탠다드고요. 대다수의 서전들은 이걸 택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개발됐던 인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얘기고, 미케니컬 X의 직각으로 조인트 라인 생기고 뉴트럴 얼라이먼트 밸런스 D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는 황고퍼드 선생님이 80년대에 얘기하셨던 거고, 미케니컬 X랑 거의 같은데,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랑 이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3도 정도 밟아서 틸트한다는 그런 거고요. 네, 직각 자르기도 어려운데 3도를 틸트하려니까 너무너무 자르기가 어려워서, 특히나 당시에 이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좀 퇴색된 그런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6도 바루스된 니를 이제 토탈리 한다고 했을 때, 이 메케니컬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티비아의 직각, 그다음에 피머의 직각으로 자른 다음에 미디얼 쪽이 컨트랙 아니 타이트할 게 예상이 되니까 이쪽 릴리에서도 맞춰준다는 개념이 되겠고,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다 똑같은데 이게 직각이 아니라 3도 3도 틸트 시켰다는 게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잘리게 되고, 여기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경우는 3도 정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잘리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얼라이먼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 목표는 포스트옵으로 힙니 앵클이 이렇게 영도선에 놓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직각으로 미케니컬 X 직각으로 잘리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 양쪽에 미디얼 라테랄의 갭 텐션이
0도와 90도에서 이분하게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르려면 미케니컬 엑시스에 90도 컷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티피컬한 그런 바루스니의 경우에 메디알 쪽이 좀 더 많이 잘리고 이게 디스탈이고 포스테리어 90도 플렉션링인데요. 그다음에 티비아는 라테랄 쪽이 조금 더 많이 잘리는 이런 모양이 이제 티피컬하게 우리가 늘 보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본 리섹션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 특징적으로 소프티슈 밸런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0도와 90도 상태에서 렉탱귤러 갭,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메디알 라테랄 0도, 그다음에 90도의 메디알 라테랄 갭이 모두 같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거의 목표인데 티비아 컷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도 정도를 로테이션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90도 플렉션에서 상태에서의 렉탱귤러 갭이 나오기 때문에 피머 컴포넌트를 포스테리어 콘딜러 엑시스에 3도 정도 돌리는 내지는 또 트랜스 에피콘달 엑시스에 평행하게 돌려주는 그런 로테이션 개념이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3도가 저희가 TBR 아까 80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도 정도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줘서 갭을 맞추는 것이 이제 밸런스 소프트티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드로백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당시에 그런 폴리에틸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질스러운 그런 뭐 품질 때문에 임플란트 서바이벌십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서 이거를 이제 향상시키고 나온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만들었다는 개념은 메디얼 라테랄에 약간 이분하게 그 로드 디스트리뷰션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결국 픽세이션도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과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환자 제각각의 그런 아나토미들이랑 그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피지올로지가 많이 무시가 됐고 그래서 얼라이먼트 엑스티가 변하게 되니까 키네마틱스 전반적으로 다 변화가 생기는 그런 변화를 초래했죠. 더더구나 문제는 이제 요즘 더 이렇게 아주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소프트 밸런싱이 가능해졌거든요. 커팅하고 밸런싱이 매우 정확한 그런 뉴트럴 얼라인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얘기하는 이런 개념들이죠. 불만족도는 그대로,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내 무릎이 정상 같지 않다고 느끼고 반 정도는 뇌주절 심텀이 있다고 느끼는 이런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보고가 얼마 전에 나온 거는 이게 뉴트럴 온라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십도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되는 그런 얼터너티브한 TK 얼라이먼트 그런 것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많은 연구 끝에 이제 나온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아나토미와 피지올로지의 그런 정상적인 것들이 연구가 더 되면서 대표적인 그 얼라이먼트 개념이 이제 네이티브 니에서 컨스티튜셔널 베리스라는 개념인데 전체 인구 뭐 남자는 30% 여자는 한 20% 정도가 뉴트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3도 이상의 바루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오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적인 자기의 고유의 그 얼라이먼트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뉴트럴 맞춰주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는 그런 가설이고요. 그게 이제 2012년도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벨레맨 그룹이 얘기했던 얘기고 그런 다음에 요즘에 어떻게까지 발전했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국영 선생님 이 그림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다수가 얘기하는 그 무릎은 이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연구를 막 뜯어서 보다 보니까 작아서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힙니 앵클 엑시스 다 재고 제각각을 재고 디스탈 피머하고 프록시멀 티비아 앵글을 다 제각각 쟀더니 이렇게나 많은 타입이 있는데 사실 더 있는데 제일 많은 그 다빈도 8가지 타입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다릅니다. 다 뉴트럴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피머가 뉴트럴, 티비아 뉴트럴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뉴트럴이지만 피머 뉴트럴이고 티비아는 발구스인 그룹도 있고 바루스인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다 이런 사람을 다 같이 똑같이 직각으로 자르고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 이제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바로 이분 허츠만이라는 여기 카스타 잡지의 편집장 선생님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패션 스페시픽 아스트로플라스 학회가 따로 생길 정도로 이렇게 제각각의 그런 퍼스널라이즈 닐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이분들의 결론은 30대 오해가 발생하기 전에 환자들이 우리의 그 미케니컬 얼라인드 니의 목표가 되는
거는 약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제각각이고 뉴트럴 얼라인드 그 타겟이 되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갭이 메디얼 레터를 다르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보통 연구 끝에 나온 얘기는 메디얼 라테랄이 익스텐션하고 플렉션 당연 차이가 나고 플렉션 때 커지고 익스텐션 영도에서도 메디알이 조금 타이트하고 90도 플렉션 시에는 라테랄이 훨씬 더 이제 루즈해져서 이렇게 트라페조이달이 맞다는 얘기가 이제 규명이 돼서 이렇게 밸런싱을 하게 되는 게 메디알 라테랄 같게 0도 90도를 같이 맞추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게 결국 뭐냐면 보통 니가 0도와 90도가 이렇게 갭이 이렇게 커지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지금 미케이크 얼라인 니에서 0도 90도를 강제로 맞춰 놓으니까 미드 플렉션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 미드 플렉션 인스타빌리티가 자동 발생한다는 그런 가설도 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거기에 대비되는 퍼스널라이즈 니의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개념들이 있고 요즘 계속 아주 빠르게 계속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두주자가 이 키네마틱 얼라이먼트라는 거고요. 이게 좀 너무 익스트림하게 갈 수 있어서 이거를 어 보완시키는 것으로 리스트릭티브 KA가 나왔고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은 이제 언리스트릭트라는 이제 고유의 첫 번째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개념이고 이게 피머라면 이걸 TBR을 기준으로 한 인버스 나오고 또 컴퓨터로 보고 있는 뭐 펑셔널 얼라이먼트 등등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패션 스페시픽 니의 그 첫 번째로 나오는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TK의 경우 하웰 쌤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신 거고 그 2010년도고요. 근데 결국 밸런싱을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 티슈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본만 커팅해서 그걸 맞추겠다는 얘기고 환자의 고유 아나토미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얼라이먼트 조인트랑 렉시티를 다 맞춰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처음에 나왔던 이론은 2005년도쯤에 이 에코프라는 분은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메디알과 라테랄의 콘다이를 두 구로 보고요. 그 두 구를 연결하는 실린더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무릎이 운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트랜스 에피콘달러 액시스가 그렇게 중요한 축은 아니겠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 이 노란색 선이 저건 이제 다시 이분이 계산한 공식으로 나온 그 버추얼이 나온 선이고 초록색 선이 우리가 예전에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트랜스 에피큘러 액시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실제적인 운동은 실린더 액시스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조인트 라인이랑 모든 축을 키네마틱을 복원하려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직한 바탕은 거기서 시작된 거고 그게 결국 이 파텔라 움직이는 그 액시스도 여기랑 평행하게 구성이 되고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 축은 메디얼 피벗으로 움직인다는 개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재 받아들여지는 이 키네마틱 액시스의 기본 베이직 컨셉은 요 선을 복원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 병원에서 이 수술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흔히 보는 저희는 그런 장면들이고 뭐냐면 이렇게 각각 자르기 전에 그럼 이렇게 프리아스렉틴을 어떻게 예측하냐 이 얘기인데요. 오해가 있을 때 일단 그 본 컨투어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카트리지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약간은 좀 정확치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안은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웨어가 있는 부분은 2mm를 달았다고 치고 그대로 보존된 부분은 2-3mm 정도를 더 있다고 치고 그리고 그 수의 커프가 한 1-2mm 정도를 반영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mm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커팅한 부분은 다 또 캘리퍼로 매저를 해서 이렇게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 보정을 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미케니컬 액시스는 이렇게 어 미디얼 쪽 커팅이 더 많고 티비아는 라테랄 커팅이 많으면서 직각으로 피팅시키는 테크닉이고 키네마틱 얼라이먼트는 임플란트 두께만큼 딱 잘라서 그 사람의 조인트에 얹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틸트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모든 커팅 그 프리가먼트는 다 재고 그게 틀렸을 경우에 조금 더 보정 컷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리가먼트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케니컬은 이런 식으로 딱 직각을 만드는 거고 키네마틱은 살짝 바루스가 되지만 이분의 원래 아나토미를 지켜주는 테크닉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메디얼 갭해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개념이 미케니컬이라면 갭을 그냥 둔 채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키네마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그 펑션과 세티스팩션 뭐 노멀 필링 니 등등등 많은 개념들이 키네마틱이 우수하다는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게 좋지만 않은 얘기는 뭐냐면
바루스가 좀 너무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전체 환자 다 세이프한 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정했다는 그 개념이 그게 디저티브 디포미티가 컨디셔널로 잘 고정된 건지 어떻게 확인할 거며, 또 모든 테크닉들이 다 안전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환자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미케니컬인데 그 키네마틱 적용 가능한 건지 등등등의 많은 의문점이 남고 아직도 해결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트림한 경우에 그 키네마틱 얼라이먼트의 뭐랄까요, 그 롱텀 서바이벌십이 가장 중요하겠고 궁금한 문제인데, 그래서 10년 동안 서바이벌십 이상을 그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본 그 레포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온 개념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하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98.5% 정도가 다 괜찮았다고 10년 동안에. 근데 에 들어갔던 80%가 TBR 컴포넌트가 3도 이상 아웃라이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뉴트럴 얼라이언드 니가 20년 동안 300예, 그다음에 아웃라이어 3도 이상의 아웃라이어가 100예가 있었는데 리비전 레이트는 오히려 미케니컬이 많았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자꾸 3도를 얘기하느냐. 근데 이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메릴 리터라는 분이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몇천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3도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현저히 그 페일리어率이 높아진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갖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새 3도의 개념이 무슨 바이블처럼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3도 이상 TBR 봐라, 3도 이상 피모 발가가 되면 페일리어 레이시 이렇게 한 4배, 5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도가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키네마틱이라는 경우는 제 케이스도 그렇고 3도가 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한 건지에 대한 이슈는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아류작들이 나온 이유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진짜 시오리니까 지금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는데, 리스트릭티브 K라고 해서 K가 지나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3도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개념이 실린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머는 지켜주되 어, 힘리앵클엑스가 TBR까지 맞췄을 때 이게 3도가 넘어가게 되면 TBR을 조절을 해서 TBR가 5도 안에서 움직이게 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피머까지도 교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버스 K라는 거는 개념이 실린더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TBR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TBR부터 맞추고 갭 맞춘 다음에 이게 만약에 힘리앵클엑스가 이분 좀 더 봤는데 6에서 3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피머 쪽을 좀 교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또 TBR 맞춘다. 그런 약간의 그런 보정 기술이죠. 그렇게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펑셔널 얼라이먼트를 좀 설명드리면, 이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여기 로보틱 K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올 때 여기서 버추얼을 다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임플란트 이렇게 포지션 시키면 이런 정도의 갭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좀 더 틀어갖고 어떻게 맞춰주고 하는데, 결국 목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안에서 움직이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버추얼 여기 그 뭐랄까요, 그 매니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맞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서 퀴즈 답을 좀 들어드리면, 그래서 현재 무릎 인공관절 치료에서 아침 좀 제가 쭉 한 얘기 드렸던 얘기인데요. 골드 스탠다드는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미케니컬 얼라이먼트고 뉴트럴 얼라인드 밸런스 딜을 만드는 건데, 본 것은 TBR 피머가 그 미케니컬 액시스의 90도가 되도록 퍼펜디큘러하게 해주는 거고, 0도와 90도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밸런싱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 도입 당시에 아까 인사를 얘기했던 미케니컬 얼라이먼트, 그리고 헝거포드가 얘기했던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가 있는데,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는 너무너무 맞추기 어려웠죠. 그래서 퇴출됐고, 그래서 여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나온 게 하웰들이 얘기했던 키네마틱 얼라이먼트고요.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로봇을 하는 것을 펑셔널 얼라이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뭐 이건 이제 분명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뭐 90% 이상의 서전들이 그 골드 스탠다드로 여기는 것은 미케니컬 얼라이먼트고, 이거는 지금 쭉 설명드렸던 뉴트럴 얼라이먼트 밸런스 D를 만드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기술이 나와서 그렇게 맞춰봤더니 그렇게 했더라도 펑션하고 만족도가 증가되지 않았고, 특히나 임플란트 서바이벌십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또 이제 아나토미랑 피지올로지를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뉴트럴 얼라이먼트가 그렇게 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만한 그런 얼라이먼트 계획이 아닌 것 같고 미케니컬로 그렇게 0도 90도를 맞춰 놓다 보니까 키네마틱스가 깨진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리가먼트 밸런싱을 냅둔 상태에서 조인트 라인을 지켜주는 그런 테크닉인데 하고 나니까 펑션하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롱텀하게 뒀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 존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아주 많은 테크닉들이 하루가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미케니컬 엑시스가 커런트 골드 스탠다드인데 이거는 처음 도입 당시에는 진짜로 그 임플란트 서바이벌시 맞춘 거지 환자 뭐 그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KA로 하니까 더 좋다는 건지 확실히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갖고 이제 많은 테크닉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누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얼라이먼트 골드러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연구 단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잘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고인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전공 선생님들을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도 또 컨트로버시가 굉장히 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는 저기 아직 질문이 없는데 우리 전공 선생님들 좀 질문 좀 해주시고 특히 제일 열심히 듣는 병원이 보니까 빈센트 병원인 것 같아요. 빈센트 병원하고 은평성모병원인 것 같은데 일단 빈센트하고 은평성모병원에서 3, 4년차 선생님들 그래서 혹시 좀 질문 있으면은 좀 질문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실관절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 들어오셨습니다. 김석준 교수님, 지종 교수님, 순서를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재영 교수님도 들어오고, 박일기 교수님, 이동환 선생님, 많은, 그리고 그 밑에 또 임상강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들어올 동안에, 저기, 김석준 교수님이나 지종 교수님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코멘트는 없고요. 그냥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수술하실 때 뭐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라든지 키네마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름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항상 발표할 때마다 뭐 지적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에비던스가 충분치 않아서 이 계산했을 때 뭐 5도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솔직히 조금 부담이 더 많이 되고요. 그래서 키네마틱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포스트옵으로 교정되는 게 5도가 넘어갈 게 예상이 됐을 때는 잘 전통적인 키네마틱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적용하는 일률적으로 적용은 가능한 키네마틱 컨셉을 적용하는데 저도 약간 인버스 개념으로 해서 이게 3도 이상이 넘어가게 됐다 싶으면 이제 보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누구는 미케니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키네마틱을 적용하되 고정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을 좀 각도를 좀 덜 잡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빈센트 병원, 그다음에 은평성모병원 전공의 선생님들 좀 질문 좀 하세요. 왜 다들 그냥 조용히 있나? 혹시 우리 다른 선생님들 혹시 저기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또 자유롭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천성모병원 이재영입니다. 네. 예, 혹시 원장님. 말씀 들리시는지요? 교수님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강의 중에도 교수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플렉션 갭에서 보면 라테랄 쪽이 확실히 조금 이렇게 렉스하고 갭이 좀 큰 게 일반적인 그 토틀리 베르스 환자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 교수님 강의 때 하신 말씀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뭐 얼라이먼트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은데 플렉션 갭에서 레테럴 갭이 좀 많이 렉스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플루이드 무작정 키우자니 좀 많이 이렇게 그 익스텐션이 덜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라테랄이 렉스 할 때 따로 조치를 좀 하시는지 교수님
그 프린시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라테랄 갭을 큰 거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를 않고 있고 크게는 6mm까지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플렉션 할 때는 네, 그게 괜찮다는 게 이제 이런 키네마틱 시어리의 개념이고 그게 이제 내추럴하게 그 사람한테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거를 타이트하게 맞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추지 않아서 플렉션에서의 라테랄 갭은 저는 완전 프리합니다. 프리하고 이것 때문에 무슨 메디아를 더 넓혀주고 이런 거 없고요. 이 익스텐션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래도 본다는 타겟은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메디아 갭이 비슷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 이거를 그것도 바람이죠. 그걸 또 지키려고 막 애쓰지 않고 절대로 플렉션 라테랄 갭이 큰 거에 대해서 뭘 컨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해서 제가 꺼내진 않은 건데 논문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아서 그걸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사합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은평성모병원 3년차 박수빈 스님인데요.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가 롱텀 팔로우업이 아직 안 되고 롱제비티가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몇 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학계에서 안정성이 보장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지 아마 뭐 꼭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롱텀 클리니컬 데이터의 그 기간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키네마틱 개념이 나온 게 2009년이라서 팔로업이 돼봤자 10년 이상밖에 없고요. 그것도 케이스를 모아서 나온 게 10년 이상 200명 모은 게 그 겨우 다거든요. 보통 우리가 무릎에서 롱텀 얘기할 때 20년을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폴리에틸렌이 조금 개선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세대 폴리가 다 불량했기 때문에 지금 차치하고라도 90년대부터 해서 쭉 봤을 때 저희가 롱텀 얘기하는 건 20년 데이터밖에 없고요. 현재 그러니까 옛날 거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통상 무릎에서 롱텀 얘기할 때는 20년 정도를 보는 거고 하웰이 얘기했던 것도 이제 10년이 됐지만 문제는 그 시리즈가 그 사람 거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20년보다도 여러 명의 데이터가 모여야지 그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나마도 한 명 데이터가 10년짜리가 하나 시리즈가 있어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무릎에서 미케니컬 갖고 얘기할 때 20년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를 하려면 프리오피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위해서 영상 검사 또한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혹시 뭐 다른 병원들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엑스레이 말고 시술 전에 특별히 추가로 하는 검사가 있으니까 3D 검사 뭐 이거 아마 뭐 3D CT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검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로이스티미티 AP 전장 나온 거, 그다음에 니의 플렉션 액션을 하고 그 로테이션 보려고 워낙에 미케니컬 때도 CT는 찍었으니까요. 뭐 그 정도가 다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고 2, 3도의 오차는 좀 봐야죠. 그러니까 1, 2mm 뭐 이 정도의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로 해도 그건 로봇으로 하건 뭘로 하건 차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플레인 정확하게 하고 해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다 보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검사 없고 플래닝도 정확하게 하지만 익스큐션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검사를 더 한다고 정확해지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해도 네, 돼요? 예, 네, 하시면 하십시오. 우리 고현진 교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의 대상이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그 전문 시험 출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다른 파트랑 같이 문제를 같이 다 보는데 이 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이 얼라이먼트 문제예요. 아주 네. 중요한 이슈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뭐 단순 암기력과 뭐 종합력도 보지만 문제 해결형 문제로 OP 필드에서 얼라이먼트 커트를 좀 잘못했을 때 얼라이먼트를 오버컴하는 방법을 뭐 보기로 여러 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플렉션 컨트랙처도 문제가 나오고 네. 그래서 프레오피 플래닝이 중요한데 그거대로 잘 안 됐을 때
말하자면 너무 베러스가 됐다거나 커트를 잘못돼서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스텝인지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고인주 선생님 좀 정리해 줘서 OP 필드에서 어떻게 코렉션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문제고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OP 상태에서 그걸 발견하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거는 대개는 끝나고 나서 앞불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딱 포스트업 엑셀 찍어도 모르고 우리는 계획대로 했다고 막 했는데 딱 나오고 나서 엑셀 찍이 완전히 황당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OP 필드에서 발견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자, 우선 저는 뭐 그 오버컴한 서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커팅하는 거를 다 재고 있거든요. 자른 다음에 본 리섹션하고 그게 플레인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캘리퍼 매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저를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대로 된 거가 아닌 식으로 돼가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 좀 다를 때에는 이제 그 부위에 와서 더 리컷을 하고 하는 것이 더 포함이 되겠죠. 이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신데 피머가 저는 리컷 개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즘 이제 그 적응하는 거는 확실히 리가먼트를 어떻게 이용한다기보다는 리컷을 다시 해야 되고 리컷을 다시 하는 상태에서 그 보정하는 뭐 티크니스나 이런 걸 관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OP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지금 질문의 포커스 조금 다른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각각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요. 지금 이제 말얼라이먼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건 이제 해당 부위를 뭐 보정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음.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좀 남아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소개드리지 못한 질문은 나중에 참으로 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